안녕하세요, 오리입니다. 지금 또 베트남에서 이 오토바이하고 이 차량 명의 이전 관련해가지고 규정을 또 강화를 했더라고요.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 2023년 8월 15일부터 오토바이와 자동차 구매 판매에 대한 공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재 그 베트남 뉴스하고 페이스북 등으로 사전에 공지가 되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항목이 변경됐는데 일단 여행을 위한 그러니까 외국인 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적용이 되는지 일단 8월 22일자로 확인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사진에 보시면 이 사진의 내용이 뭐냐면요,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가 되고, 교통사고가 나면 이 오토바이 등록증 명의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만약에 그 명의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현 소유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하고 또 이제 명의 이전을 하지 않은 벌금을 납부를 하고 명의 이전을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이 벌금이 기존에는 이제 오토바이 경우에 명의 이전을 안 했을 경우에는 40만 동에서 뭐 크게는 60만 동, 자동차 같은 경우는 80만 동에서 많게는 120만 동이었는데, 이번에 정책이 바뀌면서 벌금도 올라갔더라고요. 이 바뀐 벌금은 오토바이 경우에는 이제 80만 동에서 200만 동, 자동차의 경우는 200만 동에서 400만 동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2023년 8월 15일부터 명의 이전에 대해 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 중고 오토바이가 판매가 되질 않아서 베트남 전역에 있는 중고 오토바이 판매점들이 휴점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영상을 같이 Chúng tôi mua 보실까요? nhanh gọn, chỉ cần người bán có căn cước công dân, xe chính chủ là mua chỉ trong vài phút, rồi sau đó lại bán xe cho người cần mua. Nhưng bây giờ, với quy định mới về biển số định danh, chúng tôi chưa hiểu 네, rõ. 아마도 이렇게 중고 오토바이가 이 명의 이전 단속 때문에 판매가 안 되면 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일단 렌트샵, 이 베트남에서 그 여행자분들한테 렌트를 하는 렌트샵에 아마 렌트 비용이 올라갈 것으로 아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예이전 단속 때문에 이 많은 여행자들이 기존에는 그냥 오토바이 등록증만 주고 받는 식으로 오토바이를 구매를 했었는데, 이제 잘못 구매했다가는 벌금 두드러 맞고, 뭐 일단 여행자분들한테는 명예이전이 안 되니까 아마 중고 오토바이 시장이 많이 죽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면에 여행자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싶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렌트샵을 찾겠죠. 그러면 이 정보를 렌트샵에서는 기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렌트비가 좀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중고 오토바이 가격은 많이 내려가겠죠. 왜냐면 명의 이전을 하려면 이 오토바이 등록증상의 원소유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 소유자가 어디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가격이 좀 다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래 기존, 그러니까 뭐 8월 15일 그 전만 하더라도 많은 여행자분들이 이제 오토바이 중고 거래하면서 그냥 오토바이 등록증만 가지고 중고 거래를 해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많이 여행을 하셨는데, 아마 뭐 경찰 단속에 걸리더라도 여권, 그 다음에 한국 면허증, 그 다음 종이로 된 국제 면허증, 그리고 오토바이 등록증, 또 오토바이 보험증, 이렇게 5가지만 준비를 하고 있어도 웬만한 뭐 위반만 안 했으면 그냥 불시 단속에 걸려도 5종 딱 보여주면 웬만한 공안분들이 그냥 보내주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8월 15일부터 시행된 것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는 아직 단속에 걸리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현지에 이제 친한 친구가 하는 얘기로는 아마 이거
걸리면, 여행자분들이 걸리면 정말 명예훼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안 좋은 상황인 오토바이를 아마 압수를 당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외국 여행자들은 명예이전이 가능할까요? 오토바이 명예이전이? 일단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여행자한테는 명예이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신 1년 이상의 베트남 비자가 있는 경우는 거주증으로 명예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어떻게든 1년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명예이전을 하더라도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가 또 이 기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바로 비자를 재취득할 때 공백일 없이 비자가 취득이 되면 바로바로 연장이 되는데, 또 이게 하루 이틀 뭐 길게는 며칠씩 걸린단 말이에요. 제 비자를 취득을 하려면. 그러면 또 이제 그 공백일 동안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뭐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현재 베트남에 친분이 있는 공안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법령이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요. 있더라고요. 도로운송 분야 행정위반 처벌에 관한 시행령이라 그래서 있더라고요. 2020년 1월 1일에 발효된 법령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게 30조 4번의 A항에 있어요. 내용이. 이 내용이 그겁니다.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30일 이내에 뭐 오토바이든 차량이 됐든 판매 구매가 이루어졌는데 30일 이내에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벌금 가격 있잖아요. 뭐 이때는 벌금이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뭐 오토바이는 이제 변경이 돼서 80에서 200만 동, 자동차는 200만 동에서 400만 동을 부과를 하겠다는 이 법령이더라고요. 근데 현재 상황으로는 대부분 베트남 분들이든 뭐 여행자분들이든 그런 이제 명의 절차를 밟는 게 어렵기 때문에, 뭐 물론 어려운 건 아니지만 또 세금 많이 내야 되고 하니까 오토바이 등록증만 가지고 거래를 했었는데요. 만약 명의 변경을 하려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일단 오토바이 등록증에 명시된 명의자를 알고 있다면 그분하고 뭐 오늘 거래했다, 아니면 어제 거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베트남의 그 등록 사업소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얘기하면 이제 등록 사업소, 번호판을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같이 가서 거래 서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물고 번호판 대급 지급하고 그렇게 명의 변경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오토바이 등록증상에 명시가 된 소유주를 찾을 수가 없으면 가능은 합니다. 일단 공안 측에서 공안부 게시판에 30일 동안 내용을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차량 등록증에 명시된 사람에게 통지를 보내고, 근데 만약에 이게 30일 이내에 회신이 없거나 이 사람을 찾을 수가 없으면 현재 오토바이 소유주한테 벌금을 부과를 하고 명예이전 절차가 가능하게끔 권한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뭐 벌금을 물든 어떻게 하든 뭐 돈으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이게 또 2차적인 문제가 뭐냐면, 원래는 번호판이 차량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차를 팔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 폐지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번호판을 그대로 명예이전이 가능은 한데, 이 바뀐 정책이 뭐냐면 기존 소유자, 그러니까 오토바이 등록증상의 소유자가 주소가 예를 들어 하노이고 번호판이 하노이인데, 즉 현재 소유자가 만약에 하노이가 아닌 지방에 거주를 할 경우에는 그 번호판을 그대로 쓸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이젠 번호판이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죠. 차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지역번호, 그 번호판의 지역번호도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 번호판을 또 교부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또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현재 달려있는 번호판을 반납을 하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동네 사업소에 가서 새로운 번호판을 교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뉴스가 거의 한 8월 초인가 하여간 7월부터인가 좀 이렇게 바뀐다라고 공지를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8월 15일이 딱 되니까 단속이 엄청나게 됐다라는 거죠. 물론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가신 분들도 있는데, 이 뉴스를 보신 분들이 현재 막 엄청나게 그 차량 등록 사업소에 몰리셨대요. 그래서 뭐 지금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예를 들면 하루 이틀이면 됐던 업무가 뭐 일주일 후에 해줄게, 뭐 그런 식으로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명예이전 관련 때문에 현재 등록증만 가지고 오토바이 거래는 아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괜히 문제가 생기면 일단 구매하신 분이 1차적인 피해를 크게 입으니까. 그래서 현재 결론은 오토바이 렌트를, 또 렌트도 이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렌트를 하면 일단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걔네들 합법적으로 오토바이 렌트하는 거니까. 대신 렌트를 하시더라도, 그 정식 업체에서 렌트를 하시더라도 준비하셔야 될 거는 여권, 그 다음에 한국 면허증, 종이로 된 국제운전 면허증, 그리고 오토바이 보험. 오토바이 보험은 등록증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아마 오토바이 등록증하고 오토바이 보험증은 렌터업체에 문의를 하시면 그쪽에서 발급을 받아가지고 아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거는 말씀하시면 알려줍니다. 뭐 걔네가 숨기고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오토바이 렌트해서 가다가 공안한테 걸렸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 뭐 알아보니까 오토바이 등록증하고 오토바이 보험증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담당자가 다 조치 내용을 알려줍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험증 주는데 오토바이 등록증은 못 줘, 대신 공안한테 걸리면 우리 긴급 연락처 줄 테니까 그걸로 연락해, 우리가 처리해 줄게,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해주니까는요, 뭐 크게 어려우실 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오토바이를 가지고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잘 넘어갔거든요. 근데 또 이게 2주 전인가 3주 전부터 또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외국인은 이제 베트남 오토바이 못 갖고 가,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런 명의 이전 관련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 여행자분들이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사서 라오스나 캄보디아로 넘어가셔서 여행을 하시다가 오토바이 그냥 팔아버리고 가시거든요, 다른 데로. 아마 그런 이유가 제일 크지 않을까,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국경이 되고 어느 국경이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오토바이를 가지고, 그러니까 올 3월이죠. 올 3월에 오토바이를 가지고 라오스로 넘어갔던 국경조차도, 네, 이제 오토바이를 가지고 외국인은 넘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단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베트남 현지 사람을 데리고 넘어가면 된대요. 이게 베트남 사람을 인질로 삼으라는 얘기인지, 왜냐면 베트남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무비자거든요, 라오스 넘어갔다 오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겠죠. 뭐 베트남 사람은 넘어갔다가 무조건 들어와야 되니까 같이 나가고 같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가능한 국경이라면 그 베트남에서 라오스로 나갔던 그 국경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뭐 목바이를 예를 들면, 만약에 목바이 그 보더게이트가 오토바이를 가지고 베트남 사람하고 가면 오케이 해준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베트남에서 목바이로 해서 라오스 그 캄보디아로 들어가면 다시 목바이를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더라고요. 다른 국경으로는 안 된답니다. 만약 오토바이를 가지고 현지인하고 가도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나가고 들어오는 국경이 이제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오토바이를 가지고 베트남 여행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뭐 결론은 그냥 렌트해서 베트남 내에서만 타라. 원래는 그게 맞죠. 베트남 오토바이 가지고 타고 넘어갔다가 뭐 거기서 팔아버리고 하는 거야 뭐 여행자 마음이지만, 아마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베트남 내에서는 오토바이 운전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베트남에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여행을 하시려고 하면
그냥 정신건강이 해롭지 않게 정식 렌트샵에서 오토바이를 돈을 주고 빌려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베트남 여행을 한 다음에 반납하고 이렇게 귀국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돈을 주고 렌트하지 않고 그냥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있는 친구 오토바이를 빌려서는 또 가능합니다. 왜냐면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그 관계 법령에는 원래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이걸 또 물어보니까 공안 측에서는 정식 뭐 문제없이 빌린 것도 돼. 렌트업체 아니래도 네 친구한테 빌린 것만 증명이 되면 오케이 괜찮아. 또 그런 식으로 현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이걸 나는 외국인이지만 내가 베트남 친구한테 빌린 거 어떻게 증빙을 하면 돼? 그랬더니 현재 뭐 공항마다 다 틀리긴 한데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공안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명의자의 신분증 사진, 명의자 전화번호, 그리고 그 명의자랑 함께 찍은 사진. 야, 그거 있으면 빌린 게 인정이 될걸? 뭐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중고 오토바이를 등록증만 가지고 산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원래 주인한테 그렇게 샀다고 하더라도, 과연 원래 주인이 전화를 받아줄까요? 아무리, 내가 공안한테 걸리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너 친구고, 내가 너한테 그냥 여행 기간 동안 타라고 빌려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줄게 해놓고, 팔아놓고선 나중에, 난 몰랑 해버리면, 그때는 정말 머리 아프게 되죠. 돈은 돈대로 뜯길 거고. 그러니까 정말 친한 베트남 친구가 아니면 이렇게 빌려서 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베트남 오토바이 여행 점점 어려워지네요. 네, 제가 영상 설명란에 제 블로그에 좀 상세 내용을 적어 놓은 거를 링크를 해 놓을 테니까는요.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 베트남 오토바이 여행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추가적인 내용, 그 블로그 링크된 내용을 좀 읽어 보시고선 오토바이를 구매하셔서 여행을 하실 계획이었다면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까지 조사된 결과로는 무조건 이종 소형 면허로 한국에서 종이로 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아가지고 베트남에서 정상적으로 돈을 주고 정식 업체에서 렌트를 해서 여행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결론입니다. 현재는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요. 네, 어쨌든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또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영상을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두서없이 이게 좀 급한 내용이라서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네, 제가 바라는 건 많은 여러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니까요. 네, 어쨌든 지금 긴 영상 또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어디 계시든 행복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